자, 봅시다. 유형 1번부터 보죠. 152번이요.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을 주셨어요. A와 B, AC, BD.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다음 중 B가 될 수 있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 이 그림 속에서 우리가 추론하는 것은 집합 B는 반드시 어떤 원소는 가져야 되는 거죠? B와 D는 반드시 원소도 갖는다는 거지. B와 D는 반드시 원소도 가져요. 그런데 집합 B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해석을 동시에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집합 B는 반드시요, 누구와 누구는 같으면 안 돼요. A와 C는 반드시 원소도 가지면 안 되겠지. 우리 두 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뭐의 관계여야 되냐? 이고의 관계여야 됩니다. 괜찮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B와 D는 반드시 원소도 같고 A와 C는 반드시 원소도 같지 않는, 괜찮습니까? 걔를 골라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자 155번이요. 집합 A와 B가 서로소랍니다. 서로소에 대한 개념은 나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라는 거예요.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다 라는 이미지죠. 그래서 나 A여, 나 B여, 이렇게 우리들은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요것이 이미지가 되는 거 맞습니까? 이해해요? 예. 그러면 보자. 지금 A라고 불리는 것을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시작. 자, A라고 불리는 걸 고정시켜 놓고 갈게요. 수직선상에 표현하게 되면 1부터 3까지 여기 호로로록 요쪽 부분, 괜찮습니까? 여기에 속하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무한집합인가 봐요. 그런데 B라고 불리는 집합은 A보다 크거나 같대요. 그러면 서로소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A가 호로로로록 요렇게 왔다고 한다면 공통된 범위가 뭐해? 생기지. 괜찮아요? 다시 한 번 더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나 여기 1, 여기 3 호로로록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가 만약에 말이에요 1과 3 사이 속에서 요렇게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공통된 범위가 생기죠. 공통된 범위를 선생님이 보라색으로 색칠하게 되면 내가 공통이요, 내가 공통이요, 이런 공통된 범위가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소라고 불리는 것은 우리 공통된 원소가 없어요 이런 거거든. 그럼 이제 답을 맞추기 위한 이미지 자체는 내가 지금 1이 여기 있고 호로록 내가 3이 여기 있었다라고 한다면 빨간색이라고 불리는 거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 어떻게 와야 되는 거지? 내가 A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해.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부등식 문제를 풀 때 핵심은 항상 맨 마지막 과정에 등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확인한답니다. 무슨 소리냐면 내가 이 그림이 돼야 되니까 3보다 A가 크다라는 사실을 알아. 그런데 맨 마지막에 한 번 더 생각해 줘야 되는 것은 여기 등호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판단해 줘야 된다고. 등호는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물었다면 우리 둘이 같았다라고 쳐봐. A가 3이 됐었다라고 쳐봐. 괜찮습니까? 그렇다면 이 A라는 집합도 3을 원소로 갖고 있고 B라는 집합도 3을 원소로 갖고 있으니 공통된 원소가 3이 돼버리는 거 맞습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절대로 3이 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A는 3보다 큽니다. 이런 정수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답 자체는 몇입니까? 4입니다. 이게 바로 정수 A의 최소값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59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159번. 전체 집합이요. 이렇게 전체 10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때
A라고 불리는 집합은요, 두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즉 A와 B는 전체 집합에 포함돼야 됩니다. 그랬을 때 조건제시법으로 이렇게 주어졌다는 거야. X는 2K-1이요. 나 원소 선언했고요. 그 원소에 대한 설명이 왔어요. 그래놓고 K라는 문자를 무슨 수다? 자연수다 이렇게 줬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갖다 붙이게 되면 K 대신 1을 집어넣어요. 그럼 1이요. 얘의 원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2를 집어넣으세요. 그럼 결국 3, 5, 7, 몇 가지? 9까지 원소로 갖는다는 거지. 12는 안 돼요. 전체 집합의 원소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 2K-2라고 불리는 것은 결국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서 나 요 X의 정체는 홀, 수를 말했답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 올 수 1, 3, 5, 7고요. 그리고 나서 B라고 불리는 집합을 볼게요. 여전히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X바 X는 3K-2다. 여전히 K는 자연수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럼 또 마찬가지로 얘를 원소나열법으로 표현해보면 K가 자연수래요. 1부터 집어넣어 보세요. 1부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1.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7. 10. 이렇게 3씩 더해가는 녀석들이었다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한다면 나요. 목과 나머지의 관계에 있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라고 주장할 수 없어서 3을 한 번 더하면 1이 돼요. 즉 이 숫자들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수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만약에 얘는 그냥 얘일 뿐이야. 만약에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x를 내가 7k-5다 이렇게 세팅한 다음에 k는 자연수 이렇게 했어. 그럼 k 대신 1 집어넣어봐. 그럼 뭐야? 2. 2 집어넣어봐. 그럼 뭐지? 9. 이렇게 7씩 더해 가거든. 2랑 9랑 16 이런 숫자들을 말해. 괜찮습니까? 이런 숫자들은 -5에다 7을 더해. -5에다 7을 더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지? 2. 그래서 그런 놈들은 7로 나눈 나머지가 몇인 놈들? 2인 놈들이요. 그런 숫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지. 만약에 10k-3, 10k-3, -3에다 10을 더해. 그럼 7이지? 그 숫자들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7인 숫자들을 말합니다. 괜찮아요? 필기 잘 해주시고 이쪽 부분을. 네, 하여튼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야기 좀 시작해보자라는 거지. 문제에서 나한테 원하는 건 A 합집합 B역. 거기서 빼기 A 교집합 B 좀 빼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괜찮습니까? 여러분들 그냥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해서 푸셔도 좋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상황 분석을 하셔도 상관없다는 거야. 도대체 무슨 소리냐? 나 공통된 원소를 찾게 되면 13579와 14712요.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과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의 공통 교집합을 찾아주세요 라고 물으신다면 동그라미 1에다 동그라미 치고 7에다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면 되지. 그래서 1, 7 나 공통된 원소입니다. 이렇게 갖다 붙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3, 5, 9는 여기다가 3, 5, 9 그리고 여기서 1과 7을 제외한 나머지 4와 10은 여기다가.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이쪽 구간은 합집합해서 교집합을 뺍니다. 바로 빨간색 칠하는 부분에 원소를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칠하는 부분에 원소를 갖다 쓰게 되면 3, 4, 5, 9, 10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 주실 수 있겠습니다. 넘어가서요. 이젠 162번 문항을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62번 시작.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자, 시작. A는
1, 2, 3, 4, 5 이렇게 5개의 원소를 갖는데요. 그리고 나한테 준 정보 A 차집합 B와 합집합 B-A 얘 원소가 원소나열법으로 1, 2, 6, 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잠시요. 여기 색칠하는 이쪽 부분 얘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림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즉 A와 B가 서로소 관계가 아니고 A와 B가 무슨 관계가 아니다? 서로소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그런 다음에 어떤 한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되지 않을 때 도대체 무슨 소리를 선생님이 하는 거냐? 이런 식이요. 지금의 이미지를 잡아드리는 건 A가 B에 포함되지 않고 B도 A에 포함되지 않을 때. 괜찮아? 즉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로서 이런 이미지일 때 지금 보라색에 색칠되어 있는 이쪽 보라색 식이 가리키는 부분을 여기다 색칠을 하게 되면 A-B라고 불리는 건 이쪽 부분이요. B-A라고 불리는 건 이쪽 부분이요. 괜찮습니까? 여기를 나타내는 거 맞죠? 그렇죠? 그런데 얘랑 동치 표현들이 있다는 거야. 나랑 동치 표현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으나 얘의 동치 표현은 첫 번째 A 합집합 B에서 뭐를 빼는 거랑 똑같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교집합을 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요. 두 번째 나는 여기에 차집합을요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 A 교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나서 합집합. 다시 이 차집합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표현하게 되면 B 교집합, A의 여집합 요렇게 요런 동치 표현 방법들이 많이 쓰입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글로는 이쪽 부분의 이름을 대칭성을 띈다 그래서 대칭 차집합이요 이렇게 부릅니다. 차집합한 결과를 합집합하였더니 그것이 대칭성을 나타낸다 라고 해서 그냥 한글로는 뭐라고 읽는다고 대칭차집합 요렇게 읽습니다. 자 이젠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보라색 부분에 대한 원소를 준 거예요. 그럼 우리 좀씩 구체화 좀 시켜 나가 봅시다. 정밀 묘사를 좀씩 하고 싶다는 거야. 그럼 다시 A, B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봐봐. 나 보라색에 색칠한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에 대한 원소를 이렇게 원소나열법으로 준 거야. 그러면 공통된 부분을 찾아볼까요? 우리들의 공통된 부분은 1이라는 원소요. 그리고 2라는 원소요. 내가 공통되었어요. 그럼 난 여기에 뭐라고 갖다 쓰면 되고 1, 2라고 이렇게 갖다 쓰면 되고 어이구 미안 여기다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다? 보라색 부분과 A라는 부분에 교집합이니까 공통된 원소니까 1, 2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괜찮아? 그럼 나머지 여기 3, 4, 5라고 불리는 건 어디가 있어야 해? 보라색 부분에는 끼면 안 돼. 그치? 그래서 나 여기 어떻게? 3, 4, 5라고 이렇게 갖다 쓰고 괜찮아? 그럼 여기 남은 부분 보라색을 다시 채워야 되는데 6, 7이라는 건 어디다 갖다 쓰면 되는 거지? 6, 7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괜찮습니까? 그림을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구체화시켜 나가시면 되고 이런 집합 B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고 하였으니 답 자체는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이 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 그래서 답은 몇? 25입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형
5번에 164번 문항을 봅시다. 164번. 자, 색칠된 부분과 항상 같은 집합 좀 표현해 주세요. 집합에서는요, 집합의 연산에 대한 성질 때문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답니다. 그랬을 때 봐봐요. 색칠된 부분은 지금 빨간색 이쪽 부분이 여러분들한테 색칠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잘 보자, 얘들아. 요 빨간색 색칠되는 부분은 전체 집합에서 누구를 빼도 돼? 저 B라는 영역을 빼도 되는 거 맞지? 여기서 선생님이 쓰고 싶은 개념이 있어. 개념 자체는 이렇게 받아들여 줄래? 어떻게? 내가 전체 집합에서 말이야, D라는 집합을 뺐다 이거야. 그럼 남는 건 누구지? D가 아닌 부분이 남게 되는 거 맞지? 전체 집합에서 D를 뺐어. 그럼 남는 부분은 D가 아닌 부분이 남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아?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물론 각각의 보기에 있는 그림을 색칠해 갖고 우리가 같이 색칠되는 부분을 찾아도 돼요. 문제풀이 방법은 되게 다양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은 요 개념에 집중해서 한번 봐볼게. 내가 빨간색 부분을 구하라는 건 전체 집합에서 말이야 빼면 돼. 도대체 누구를? 연두색 부분을요. 괜찮아? 근데 연두색 부분을 말이야 한글로 읽어볼래? 연두색 부분을 한글로 읽게 되면 뭐라고 읽으면 되는 거지? 개념 수업에 했듯이 이쪽 부분은 B이고 A가 아닌 부분이야. 다시 한글로 어떻게 읽는다고? B이고 A가 아닌 영역입니다. 맞아? 걔를 우리는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B이고 교집합 A가 아닌 부분입니다. 이러면 돼. 괜찮습니까?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잘 들어봐. 나는 이제 남는 거 전체 집합에서 연두색을 뺐다. 그럼 남는 건 누구인 거지? 연두색이 아닌 부분이 남게 되는 거 맞지? 전체 집합에서 D를 빼면 남는 건 D가 아니다잖아. 그럼 답 자체는 연두색을 그대로 갖다 쓰신 다음에 얘가 뭐 한 부분? 아니다 이런 거지. 전체 집합에서 주먹을 뺐어? 그럼 남는 건 주먹이 아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래서 주먹이 아닌 부분을 우리가 다시 갖다 쓰게 되면 여기서 바이 드모르간 형님이요. 드모르간 아저씨에 대한 법칙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부정. 그래서 B의 여집합. 교집합은 뭘로 바뀌고 합집합으로 바뀌고 부정의 부정은 자기 자신. 그래서 누가 된다? A가 됩니다. 네. 요런 논리 구조를 여러분들이 함께 익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요 모양새가 어디에 있는 거죠? 어차피 교원 법칙 만족하니까 요 답의 모양새가 2번에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그리고 사진이 필요한 학생들은 알아서 찍어주세요. 알아서. 인강을 다시 보기보다는 사진을 찍어서 기록하는 것이 훨씬 좋은 방법이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젠 상난이도는 선생님이 다 찍어놨으니까 상이 아닌 맨 유형 마지막 문제들을 봐요. 이제 유형 7번으로 넘어갑시다. 지울게요. 자, 170번 문항으로 넘어갑시다. 전체 집합 위에 공집합이 아닌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네, 다음 중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를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네. 그럼 시작. 1번 문항 가보자. A의 차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여기에 주목해 줄래? 어디에? 요 마이너스 차집합에 대한 연산을 교집합과 여집합을 이용해서 나타내면 난 교집합으로 바뀔 것이고 다시 부정에 부정을 걸어버릴 거야. 그래서 B가 아니다의 아니다는 다시 자기 자신. 그래서
A 교집합 B를 말해요. 두 번째요. A랑 교집합하고 전체 집합에서 B를 뭐 한대요? B가 아닌 부분을 뺀대요. 그러면 봐봐요. 1번에선 여기에 주목했다면 나는 여기에 주목하고 싶어요. 전체 집합에서 B가 아닌 부분을 뺀대요. 그럼 남는 건 누구죠? B가 아닌 부분을 뺐어? 그럼 B가 아니다에 아니다. B가 남겠죠. 괜찮습니까? 그래서 1번과 2번은 같은 유형이고, 세 번째, B에서 다시 A가 아닌 부분을 빼본대요. 그러면 다시 난 여기에 주목해요. 차집합을 교집합과 부정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차집합은 교집합으로 바뀔 것이고, 이렇게 맞아? 그래놓고 A가 아니다에 다시 아니다. 그래서 얘가 되네. 어차피 교환 법칙이라는 게 성립하기 때문에 1, 2, 3번 다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면서 이젠 4번 문항을 보도록 할게요. 4번이요. A 교집합 B 그래놓고 B가 아니다. 어머나, 여기에 주목해 줘 보실래요? B와 B가 아닌 부분을 합집합한대요. B와 B가 아닌 부분을 합집합한다고? 그러면 B에 속하는 모든 원소와 B가 아닌 모든 원소들 맞아? 합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러분한테 얘는 무슨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이 되고, 전체 집합과 A라는 집합을 교집합하게 되면 나는 A가 된다 이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리고 나서 5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A 교집합 B 그리고 다시 합집합 그리고 A와 A가 아닌 부분이요. 나요. A에 속하는 원소와 A가 아닌 부분에 대한 속하는 원소의 공통된 부분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우리들은 서로소 관계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무슨 집합이 돼버리고 공집합이 돼버리고, 괜찮습니까? 공집합과 어떤 집합을 합집합한대. 그럼 남는 건 누구인 거지? A 교집합 B가 남겠죠. 얘요. 합집합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다음 5개 중 다른 것은 누구? 나. 4번 내가 달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174번은 이미 해설을 했으니까요. 우리 그냥 그 다음 유형으로 쭉 넘어가서 어머나? 유형 다 넘어가는 것 같아? 유형 12에 190번으로 넘어갈까요? 나머지 상문항들을 다 해석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죠? 유형 9번 또 유형 8번 했고, 네, 좋아요. 넘어가 보죠. 자, 190번 문항으로 갑시다. 90번. 전체 집합 위에 서로 다른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낸 것은 누구를? 봐봐. A차 집합, 여집합, 다시 집합, B의 여집합. 얘가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 훈련을 그냥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훈련을요. 어떤 훈련을 하고 싶죠? 라고 했을 때 우리 다 바꿔버리면 돼요. 나요. 차집합 아주 기본적인 연산을 하고 있어요. 물론 좀 스킵시킬 수도 있습니다. 교집합이 B의 여집합이라는 건 내가 너에 포함된다 라고 세팅을 하신 다음에 가셔도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마치 그냥 교과서 해설처럼 그냥 원칙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연산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집합에 A라고 갖다 붙이고 나는 차집합을 뭐를 이용해서 나타낼 거냐면 교집합과 부정을 이용해서 나타낼 거예요. 거기 다시 여집합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은 그냥 같다라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나는 뭐를 이용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드모르간의 법칙을 이용해 볼게요. 드모르간의 법칙에 의하면 A가 아니다가 되고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변하며 얘는 바로 B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뒤에 있었던 거 그대로 이렇게 갖다 써볼게요. 그런 다음에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연산 자체는 이것도 되게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나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쓸 건데 이 합집합을 기준으로 해갖고 두 개의 가로로 이렇게 쪼개겠습니다. 그러면서 요 내용을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분배하려고 해요. 그럼 나타나는 건 A가 아니다. 교집합 B가 아니에요. 다시 여기 갖다 붙이면 B요. 교집합 B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B와 B가 아닌 부분을 교집합하면 나는 무슨 집합인 거죠? 공집합이에요.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남는 건 누가 남습니까? 라고 했을 때 A가 아닌 부분과 B가 아닌 부분이요. 얘가 결국 누구라는 거지? B가 아니다. 네, 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제 여기서 쓰고자 하는 논리 자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들을 교집합했을 때 B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건 마치 그냥 쉽게 생각하면 우리 동그라미와 세모라는 이 두 개의 집합 중 교집합해서 세모가 나왔다는 건 세모가 동그라미에 포함된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괜찮습니까? 무슨 소리냐? 개념에 의하면 C라는 집합과 D라는 집합을 교집합하였을 때 C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결론 자체를 어떻게 짓습니까? C는 D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하시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C와 D를 합집합하였을 때 그게 C라면 괜찮습니까? 이번엔 C가 큰 놈이다 라고 생각해서 D는 C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예를 보게 되면 나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동그라미요, 나를 세모요. 그래서 세모에 대한 결론이 나왔대요. 교집합한 결론이. 그럼 나는 세모는 동그라미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이게 내가 원한 결론이라는 거야. 그때 세모가 누군데 A가 아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또 세모가 뭐라고? 어이구 세모를 잘못 썼어? 세모는 누가 아니다? B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동그라미는 누구다? A가 아니다. 그럼 최종 결론 나 이제 얘는 위치를 바꿔서 A가 B의 부분집합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지 자체는 이렇죠. A가 있고 B가 있고 그냥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얘는 원래 두 가지 모양새지만 그냥 이미지예요. 얘는 물론 두 가지 포함될 수도 있고 상등일 수도 있고 그러나 그냥 이미지로 보게 되면 A가 B에 지금 포함됩니다. 그럼 당연히 B가 아닌 부분은 A가 아닌 부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결론을 얻었답니다. 그림 속에서 이 그림이 나타나져 있는 것은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부분 집합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잡았답니다.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넘어가서 볼 거는 198번 문항을 함께 봅시다. 198번. 자, 지어볼게요. 시작. 198번. 두 집합이 있답니다. A라는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X밤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도대체 어떤 뜻이니? 나 X를 원소로 가질 거야. 원소 선언했어. 이 원소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와야 되잖아. 그러면 설명 부분에 주목해봐. 나 인수분해하게 되면 X-3,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라고 해.
그러면 나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라서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것이고, 방정식으로 해석하면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있을 거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 그는 하나는 마이너스 2, 하나는 3이라는 거지. 그래 놓고 여기 등호가 없으니 나 빵꾸빵꾸를 뚫어주면서 0보다 작다. x축 아랫부분은 어디냐? 바로 여기를 말해. 수직선상으로 보시게 되면 A라는 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호로록 가서 어디까지? 3까지. 여기에 속하는 모든 실수들을 원소로 갖는 나 A 무슨 집합이라고 불러? 무한집합이라고 불러줘. 이 사이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뭐로 갖는다는 거예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다는 겁니다. 추워서 좀만 에어컨 좀 잠시 끌게요. 네, 마이너스 2부터 3까지 여기 속하는 모든 실수를 원소로 갖는 무한집합. 그게 바로 A의 정체예요. 자, 이제 B의 정체를 따지러 가봅시다. B요. 마찬가지로 조건제시법으로 주어져 있어요. X를 원소로 가질게 선언을 했고, 그 X에 대한 정체를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마이너스 1X요. 그리고 마이너스 4A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쫄지 마시고요. 이렇게 보세요. 인수분해를 할 때 꼭 숫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문자로 된 식을 인수분해하는 것을 우리는 1학년 1학기 때 배웠답니다. 그래서 너 인수분해 안 되니 가만 봤더니 1, 2라고 이렇게 갖다 쓰신 상태에서 나 여기 하나는 2, 마이너스 2A 이렇게 갖다 붙이게 되면 우리들이 곱하면 마이너스 4A 괜찮아? 그래서 호로로록 호로로록 이렇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하면 그것이 얘를 전개한 1창의 개수인 마이너스 2A 플러스 2가 된답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나는 너를 인수분해해서 갖다 쓰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갖다 쓸 수 있겠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a가 0보다 작다 이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다시 이젠 그림을 그리려고 해요.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이 변함이 없는 상태에서 나는 얘를 보게 되면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 선생님, 아래로 볼록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나 x축과의 교점이 두 개가 있는데 얘를 방정식으로 해석했을 때의 두구는 하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마이너스 2, 하나는 얘를 0으로 만드는 값 2a. 그래서 마이너스 2와 2a 이렇게 가져다 쓰면 되는데 이건 문제죠. 왜 문제냐? a가 항상 이런 위치관계를 띠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도 않을까요? 어떻게 해요? 싹 갖다 붙이게 되면 나요 마이너스 2와 2a가 이렇게 같을 수도 있고 나 호로록 이렇게 그렸을 때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렇게 이 문제의 핵심 자체는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B라는 집합을 분석하는요. 그럼 이 케이스는 마이너스 2보다 2a가 크다라는 거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a가 큰 경우를 나타내고 이 경우는 우리 둘이 같은 거니까 a가 마이너스 1일 때를 나타내고 이 경우는 a가 2a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하는 게 제일 중요했단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 나는 이제 보라색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0보다 작은 구간이래. 그럼 이 첫 번째 케이스 속에서는 0보다 작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돼. 그래서 수직선상으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가 되는 거고 이 케이스에서는 2a가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여기 봐봐. 0보다 작은 구간은 이 그래프 속에서는 있어 없어? 없지. x축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니까 얘는 공집합이야. 괜찮아? 만족하는 원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거지. 이 문제 별표 쳐놔야 돼.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런 다음에 나 너를 바라보겠다는 거야. 너를 바라보게 되면 빵꾸빵꾸 이렇게 뚫리면서 이 그림 속에서의 해집합은 어떻게 될 겁니까? 2a부터 마이너스 2까지가 될 거야. 좋아. 세 개의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문제를 확정 지을까요?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바라는 건 나 몇 번 풀고 있죠? 198번. 예. A 교집합 B가 A래요. 나한테 이 문제에서 바라는 건 A랑 B랑 교집합하게 되면 A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결국 A는 B에 뭐가 된다는 거죠? 포함된다라는 이 뜻이겠죠? 얘를 보면 얘요. 그렇죠? 그럼 이 그림을 찾아달라는 거야. A가 B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일로 와볼래 얘들아? 잘 봐. 여기에 속하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공집합에 포함된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맞아? 얘는 공집합이고 얘는 엄연히 해가 되게 많은 무한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넌 안 돼, 꺼져요 이런 거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었다. 맞아? 그런 다음에 봐봐. 노란색 집합은 마이너스 2부터 3까지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부터 호로록 여기까지 3까지 이렇게 되면 노란색은 보라색에 포함되는 거니? 아니잖아. 그래서 너도 안 돼요 이런 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문항이야. 그럼 결국 얘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얘일 수밖에 없겠구나. 괜찮습니까? 그래서 난 이미지를 그리는 거야. 다시 수직선을 그려보는 거지. 다시 한 번 더 크게. 보라색이라고 불리는 건 마이너스 2부터 2a까지였어. 나 마이너스 2부터 2a까지. 여기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내가 가질 거야 이런 거야. 그런데 노란색이 보라색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노란색의 그림은 마이너스 2부터 호로록 시작해서 노란색은 여기를 막 벗어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노란색이라고 불리는 3이라고 불리는 값은 요렇게까지 와야 되겠지. 맞아?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을 맞추기 전에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야.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지만 노란색이 보라색 안에 들어올 것이고 답을 쓸 때는 나는 확실하게 알아. 뭐를 알아? 3보다는 누가? 2a가 크다라는 걸 아는데 맨 마지막에 부등식 문제를 풀 때 등호가 오니 안 오니를 언제 생각하는 거라고? 맨 마지막에 생각하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등호가 오니 안 오니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우리들이 등호가 왔다라고 한다면 부분집합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우린 개념 자체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고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되니 괜찮습니까? 이때 등호가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괜찮습니까? 설령 등호가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만약에 A와 B가 다른 집합이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등호를 제껴줬겠지만 문제를 봐도 그러한 설명이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을 구해달라고 하니 나는 2분의 3보다는 A가 크거나 같다가 되고 얘를 만족하는 실수 A의 최소값은 몇이 되는 거지?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맞아? 그래서 나 A의 최소값 자체는 2분의 3이에요. 네, 이렇게 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엄청 가치가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하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B라는 집합을 세 가지로 케이스 분류해야 된다. 이 생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괜찮아요? 요게 좀 더 고난도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고 요 문항이 지금까지 푼 문항 중에서 선생님은 제일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좋아요. 그런 다음에 이젠 201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죠. 201번. 자, 201번 문항 봅시다. 전체 집합 위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하여 이 문제는 새로운 약속입니다. 이 문제에서만 쓰기로 약속을 해요. 어떻게? 세모라는 이 기호는
세모라는 기호의 새로운 약속이에요. 무엇을 뜻하냐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랑요. 그런 다음에 다시 뭐를 한대요? 교집합을 한대요. 누구랑? A가 아닌 부분과 집합 B를요. 이렇게 되었을 때 나한테 원하는 것은 지금 A 세모 박스 B와 다시 세모 박스 B 얘와 항상 같은 집합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제 시작해보자. 나요 연산에 대한 기호예요. 요 세모에 대한 약속이라고요. 그럼 시작해볼게. 이 식을 좀 가볍게 만들 순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은 마치 인수분해를 하듯이 합집합 B라는 기호가 보여요. 그러면 나는 얘를 좀 깔끔하게 합집합 B라는 걸 여기다 갖다 쓰고 가로를 치신 다음에 여기 교집합을 여기다가 교집합 이쁘게 해주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하얀색을 이렇게 갖다 쓰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얘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이 바로 위의 사실이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괜찮아? 밑에 줄을 분배 법칙하게 되면 A 합집합 B 그게 얘 그리고 A가 아니다 또는 B 얘 그리고 이 기호를 중심으로 교집합 여기 맞아? 난 이쪽으로 가는 걸 무슨 법칙이라고 불러요? 분배 법칙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분배 법칙을 잘한다라는 것은 얘가 얘라는 것은 얘를 이쪽으로 만드는 것도 당연히 잘해야 된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쵸? 거꾸로 오는 역과정도 되게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론 A와 A의 아닌 부분을 교집합하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고 공집합이 돼버리고 공집합과 B를 합집합하게 되면 결론 누가 된다는 거지? B가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 그러면 이렇겠네요. 결국 이 약속의 기호를 따라가서 연산을 실행하였더니 얘가 결국 뭐가 됐다는 거예요? B가 되었다는 겁니다. 맞아? 그럼 이제 나보고 답을 맞추라는 거 그렇잖아? A와 세모의 연산을 했더니 그걸 쭈루룩 열심히 했더니 그게 누가 됐대? B가 됐대. 근데 이게 답이잖아? 그럼 나보고 구하라는 건 또 누구를 구해달라는 거야? B, 세모, B의 연산을 구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쵸?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뭐 보는 방법이야 되게 다양하겠지만 그림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B라고 불리는 거 세모 B는 A 대신 다 뭐를 바꾸면 돼? 다시 연산의 정의에 의하면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잖아? A 자리 대신 다 누구를 쓴 거니까 B를 갖다 쓴 거니까 맞아? 그럼 게임이 끝났잖아? B랑 B랑 합집합하면 나는 B일 것이고 거기에 교집합 나는 B가 아닌 부분과 B인 부분을 전체 집합하게 되면 그것은 전체 집합이 돼버리고 얘랑 교집합하라고 했으니까 결국 답은 뭐인 거지? B인 거지. 네, 그래서 나의 결론은 B였습니다. 네, 새로운 약속의 기호를 잘 따라가 봅시다 라는 게 이 문제였답니다. 이제 206번 문항을 보도록 합시다. 206번이요. 자, 시작. 세 집합 A, B, C에 대해서 A와 C가 서로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갑시다. 여러분, 포함과 배제의 원리요. 얘를 포제의 원리라고 불러요. 3개짜리가 되든 4개짜리가 되든 100개짜리가 되든 변치 않는 사실. 지금은 3개짜리 합집합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센답니다. 그러면 포함과 배제의 원리에 의하면 1개짜리는 일단 다 더해주세요 이런 거지. 1개짜리는 다 더해주세요. 1개짜리 다 더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빼기 해주세요 이런 거야. 얘를 이렇게 갖다 쓸게 얘들아.
칸이 좁아서 얘 결과를 쭉 여기다 쓰고 싶은데 칸이 좁아서 위칸 아래칸 나눠 쓸게. 그냥 한 개짜리는 다 더해. 그런 다음에 빼기. 두 개짜리는 다 빼는 거야. 가로를 내가 이렇게 색깔을 드릴게. 어차피 교환 법칙 만족해서 AB, AC, BC로 쓰는 걸 선생님은 좀 더 선호하지만 그냥 이쁘게 교과서처럼 써봤어. 전체 가로를 주는 거야. 이 전체 가로를 빼라는 거야. 한 개짜리는 빼고 두 개짜리는 더해주세요. 그럼 맨 뒤에 세 개짜리도 있는 거잖아 지금 얘는. 그럼 세 개짜리는 다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이런 거지. 그럼 선생님 교과서가 네 개짜리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네 개짜리를 말하게 되면 한 개짜리는 다 더하고 두 개짜리는 다 빼고 세 개짜리 다 더했어. 그럼 맨 마지막에 네 개짜리 빼면 돼. 괜찮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포함과 배제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네, 이 개념을 아는 상태에서요. 이 문제에서 스페셜한 조건이요. A와 C가 서로소래요. 그럼 해석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요한 해석이요. 자, A와 C가 서로소라고 불리는 것은 서로소는 당연히 A랑 C랑 교집합하게 되면 그것이 공집합이 되는 사항을 말해. 그러므로 N A 교집합 C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 수밖에 없지? 빵 개일 수밖에 없지. 그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A랑 C랑 서로소라는 것은 N A 교집합 B 교집합 C도 0이라는 거야. 왜죠? 왜죠? 쌤 묻으신다면 A랑 C랑 교집합하게 되면 공집합이야. 공집합이랑 B랑 다시 교집합하게 되면 결론은 공집합이지. 얘도 뭐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공집합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래서 요 조건의 활용이 중요합니다. A와 C가 서로소라면 당연히 A와 C의 공통된 원소는 빵개겠지만 얘를 확장하게 되면 A, B, C의 공통된 원소 또한 뭐라는 거지? 빵이라는 겁니다. 예, 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젠 숫자 맞추기 놀이 아니겠습니까? 숫자를 맞춰봅시다. 나한테 구하라는 건 얘가 답이에요. 그래서 나 너를 답이라고 갖다 쓸게요. 자, 그래서 답은요. 한 개짜리 여기 연두색에 주목해 주세요. 연두색 각각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거 6, 5, 4를 다 더하시면 돼요. 6 더하기 5 더하기 4 다 더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난 두 개짜리들은 빼줄 건데 A와 C가 뭐라 그랬으니까 공집합이라고 서로소 관계라고 했으니까 나는 빵이고요. 이젠 A 교집합 B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A 교집합 B를 구하기 전에 뭐를 준 거죠? 얘의 값을 직접 주지 않고 너한테 뭐를 준 거야? 정보 자체를. 어디다 써야 돼? 여기다 쓸게. N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준 거잖아. 얘는 NA 더하기 NB 마이너스 N A 교비잖아. 이 합의 법칙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구해내실 수 있지. 너한테 문제에서 얘의 값을 뭐라고 줬어? 9라고 줬지. 그래 놓고 A의 값을 뭐라고 줬어? 6이라고 주고 B의 값을 뭐라고 줬니? 5라고 줬잖아. 그럼 얘의 값은 뭐인 거야? 빼기 2가 됐어야지. 그래서 얘 2요. 그럼 같은 논리로 머릿속으로 생각해. 비교집합 C는 뭘까? 비합집합 C에 대한 원소의 개수를 줬어. 6은 5 더하기 4에서 뭐를 빼야 해? 9에서 뭐를 빼야지 6이 돼? 3이요. 그래서 얘의 값이 3이라는 거죠. 그래서 빼기 2 더하기 3을 여러분들이 빼주시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얘는 0이니까요. 이 보라색 부분은 0이니까요. 그래서 답 계산하시면 2 더하기 3을 뺀대요. 5를 빼는 거랑 똑같으니까 답은 무엇이다? 10이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계산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206번이었고요. 그 다음 유형 17번에 208번 문항을 봅시다. 자, 지우고 다음 208번 문항 갈게요.
208번. 두 집합 A, B에 대하여. 자, 개념 갑니다. 개념. 다시 한번 합의 법칙을 갖다 쓸게요. N A 합집합 B는요. N A 합집합 B는 최소값과 최대값이 정해져 있답니다. 무슨 소리예요? 라고 물었을 때 얘를 네모박스 칠 것이고 나를 최대값이라고 불러주세요. 선생님 왜 숫자인 최대를 말합니까? 얘는 원소의 개수라는 거죠. 원소의 개수는 셀 수 있다는 거죠. 원소의 개수 1.7개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원소의 개수라고 부른 건 어차피 숫자라서, 그치? 최대값이 존재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개념이에요. 이것은 여기 네모박스에 해당하는 최소값이 존재할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이게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면 네모박스 안에 최소값이라는 이 네모박스 안에 들어와야 될 말은 선생님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여기에 들어올 말은 사항에 따라 다르겠으나 NA와 NB 중 작은 놈이 올까요? 큰 놈이 올까요? NA와 NB 중 작은 놈이 올까요? 큰 놈이 올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NA가 20이었대요. 그리고 NB가 30이었대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NA 합집합 B의 최소값을 물어요. 그러면 최소값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떤 사항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20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A 또는 B잖아요. 한글로 읽게 되면 뭐라고? A의 원소 또는 B인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최소값을 갖는 사항은 이런 사항일 거예요. 어떤 사항? A가 B 속에 쏙 요렇게 포함되는 사항이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렇죠. 최소값이 A가 될 수는 없는 거 맞죠? 그래서 NA와 NB 중 무슨 놈? 큰 놈이 옵니다. 이런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NA와 NB 중 무슨 놈이 온다고? 큰 놈이 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들어올 말은 무엇이겠죠? 무엇? 뭐겠어요? 전체 집합이 되는 NU겠죠.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요. 괜찮아? 즉 A도 아니고 B도 아닌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A 합집합 B 한 개 전체 집합이 될 때 그것이 여기 올 수 있는 최대값일 겁니다. 네, 요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랍니다. 선생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볼게요 여러분. 이래요. 지금 두 집합에 관해서 208번 문항을 보시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NA의 값은 6이요. 그리고 NB의 값은 뭐예요? 9예요. 그리고 A 교집합 B의 값이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보고 구하라는 건 NA 합집합 B의 최대값과 최소값 좀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시작해 볼게요. 이렇게 와주세요. 자, 시작. NA 합집합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시작. 뭔지는 모르겠으나 얘는 뭐보다는 크거나 같고 큰 놈, 우리들 중에 큰 놈 MB보다는 뭐해?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그치? 맞아? NA와 NB 중 큰 놈. 그리고 나서 얘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냐라고 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보다는 뭐해? 작거나 같을 거야. 맞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어?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하고 싶어. 지금 얘라고 불리는 것을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문제를 봤을 때 알아 몰라? 얘를 몰라의 사항이야. 얘가 지금 뭐 하는 사항이라고? 몰라의 사항이라고.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어? 괜찮아? 이해돼? 몰라야?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 거야. 그럼 봐봐. 이 논리에 의하면 다시 우리 이렇게 갖다 붙일까? 어떻게 봐봐. 요거에 대한 개념을 잠시 지우고, 그럼 NU를 모르니까 우리 요렇게 다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면 NA 교집합 B 라고 불리는 얘 마찬가지로 최대값과 최소값이 있을 거라는 거야. 요렇게. 그러면 NA 교집합 B의 최소값은 뭘까요? 라고 물으신다면 최소값은 뭐겠어? 0이지. 최소값은 0이지. 최소가 되는 얘 이미지는 어떤 관계? A와 B가 요렇게 무슨 관계? 서로소 관계일 때일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올 말은 뭐죠?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 들어올 말은 NA와 NB 중 이젠 큰 놈일까 작은 놈일까? 교집합이야. 공통된 원소야. 공통된 원소 NA가 20, NB가 30. 그런데 얘가 30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공통된 원소니까. 그러니까 무슨 놈? 작은 놈이 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할 수 있겠어? 그럼 시작. 일로 와봐. 나요. 나 얘를 몰라서 이 식을 사용할 게 아니라는 거야. NU를 몰라? 그럼 나 이렇게 갖다 쓰자. NA 교집합 B라고 불리는 건 확실하게 알아. 얘는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문제에서 줬단 말이야. 나를 뭐라고 불러줘? 조건이라고 불러줘. 그럼 얘가 3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말은 A와 B는 절대로 서로소 관계일 수는 없다는 거야. 공통된 원소가 적어도 몇 개 이상은 있다? 3개 이상은 있습니다. 그럼 얘 최대값은 알잖아? 얘 최대값은 어떻게 되는 건데? 라고 물으시면 얘 최대값은 NA와 NB 중 무슨 놈? 작은 놈이니까. NA와 NB 중 무슨 놈? 작은 놈이니까. 그럼 얘는 NA보다는 뭐 해야 돼? 작거나 같아야 돼. 괜찮습니까? 그게 가질 수 있는 최대값이죠. 그래서 NA와 NB 중 작은 놈 6 요렇게 가져다 쓰시면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쵸? 그럼 난 이제 시작하자. 나한테 원하는 건 너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해? 그럼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NA 더하기 NB-N A 교집합 B인데 지금 얘가 고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NA는 몇? 6. NB는 뭐? 9. 6 더하기 9는 뭐? 15요. 괜찮아? 15요. 거기서 마이너스 N A 교집합 B를 한 얘가 15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6 더하기 9요. 얘 무슨 값을 원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원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시작. 얘가 최대가 된다는 것은 이 빼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질 거야. 그래서 3을 뺄 때겠지. 나 제일 작은 값인 3을 뺄 때 그때 최대값은 12가 되고, 그리고 나서 내가 크면 클수록 전체 값은 최소값이 될 거야. 그래서 뭐를 뺄 때? 6을 뺄 때 최소값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저 두 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 나의 값은 몇이다? 21이다. 요 구조를 필기를 정확하게 해 놓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215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집합의 연산 마지막 유형인 유형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난이도는 따로 빼서 찍어놨으니까 여러분들 잘 참조해 주세요. 지울게요.
자, 215번 문항을 봅시다. 4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A 통조림과 B 통조림을 구입해 본 경험을 조사하였더니 A 통조림과 B 통조림을 구입해 본 주부가 각각 23명, 27명이었습니다. B 통조림만을 구입해 본 주부 수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이미지 잡습니다. 자, 볼게요. 전체 40명의 주부가 있대요. 그때 A 통조림만을 이용한 사람이 23명이요. 그리고 B라는 통조림을 이용한 B 통조림을 구입해 본 이 사람이 몇 명? 27명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B 통조림만 구입해 본 주부의 수의 최대값 좀 한번 구해 주세요 라는 게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그럼 아까 했었던 그 개념으로 갑시다. 개념이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잠시만요. 경험을 조사해야 돼. A 통조림과 B 통조림을 구입해 본 주부가 각각 23명, 27명이었다. 이렇게 되고 있죠.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하는 거. 내가 밑에 줄을 잘못 읽었어요. B 통조림만 이용해 본 주부의 무슨 값을 구해라? 최대 값을 구해주세요 라는 게 문제죠. 비통조림으로 읽을 뻔했어요. 당황할 뻔했네요. 비통조림만이요. 통조림만. 그러면 우리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미지 자체는 나한테 구해달라는 이미지 자체는 A, B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에 무슨 값을 원하는 거죠? 지금 최대값을 원해요. 보라색 비통조림만. 그래서 이쪽 보라색 부분이요. 여기까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괜찮죠? 그럼 시작합니다. 아까 배웠던 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자, 시작. N A 합집합 B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NA 더하기 MB 마이너 NA 교집합 B입니다. 이게 N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예요. 괜찮습니까? 너랑 나랑 약속으로 얘를 X라고 놓기로 약속합시다. 무슨 소리냐면 NA 교집합 B를 X라고 세팅합시다 이런 거야. 그럼 시작. 나의 값은 문제에서 23이요. 나의 값은 27이요. 그래서 나를 50이라고 말해주세요. 나를 뭐라고? X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거야. 그럼 식을 세울게. 수학적인 식 50-X라고 불리는 얘는 50-X는 자, 네가 말해야 해.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텐데 다시 개념에 의하면 이 네모 박스 안에 와야 되는 개념은 나는 NA와 MB 중 무슨 값? 큰 값이 와야 되니 여기 MB를 갖다 쓸 것이고 나 전체 얘의 최대값은 바로 누가 되는 거지? NU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NA 합집합 B가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였다고. 괜찮아요? 그럼 50-X는 뭐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고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 몇 개? 40이요. 그치? 그리고 여기 와야 되는 MB요. 그때 최소값은 뭐가 되는 것이? 27이 되는 거지. 네, 이걸 푸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정신 차리면서 우리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이쪽 1번과 이쪽 2번을 푸는 겁니다. 선생님 1번과 2번을 푼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이죠? 얘는 줄임말이에요. 무슨 줄임말이냐? 자, 개념에 의하면 A가 X보다 작고 X는 B보다 작다. 이다는 누구의 줄임말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A가 X보다 작고 이고 X는 B보다 작다. 이다. 얘의 줄임말이 바로 얘인 거지. 괜찮아? 그래서 내가 푸는 것은 이 이고라는 걸 주목해 달라는 거야. 1번
50-x가 27보다 커야 해. 괜찮습니까? 이 부등식을 푼다는 건 27은 작거나 같다 두고 50-x 그래 놓고 여기다 2고를 갖다 쓰라고. 동시에 만족하는. 그리고 나서 줄임말이니까 50-x는 다시 뭐보다든 작거나 같다 40보다는 작거나 같다 2다 이걸 푸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이제 답을 갖다 쓸게. x는 주황색에서 나오는 거 호로록 이항하고 호로록 이항하게 되면 23보다는 뭐해? 작거나 같고, 연두색 호로록 여기에 집중하게 되면 이항하고 이항하게 되면 x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아직 답은 아니고 이것이 결국 x의 범위였던 거야. 즉 x라고 불리는 얘는 10이 되는 것이 최소값, 최대값은 어디까지 가는 거라고? 23까지 가는 거라고. 괜찮습니까? 이해해요? 그러면 나 저 보라색 부분을 뭐라고 불러? 이 보라색 부분 뭐라고 부르니? NB에서 NA 교집합 B를 뺀다라고 부르면 되잖아. 이게 바로 보라색 부분의 이름인 거 맞지? 그럼 NB의 값은 몇이었어? 몇으로 고정돼 있어? 여기 주목해. 27로 고정돼 있는 거 맞지? 괜찮아? 27에서 뺄 거야. 그런데 최대값을 구하래. 맞아? 보라색의 최대값. 그럼 빼는 값이 커야 해? 작아야 해? 작아야지. 그래서 이 사이에서 x의 최소값인 뭐를 빼줘야지? 10을 빼줘야 되겠지. 괜찮아요? 이해해? 얘는 고정돼 있는 상이잖아. 27? 그럼 얘의 최대값을 원한다는 건 뭐야? 이 x라고 불리는 얘. 맞아?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가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27에서 10을 빼니까 답은 몇이 되더라? 17이 되더라. 요게 집합 끝이었습니다.